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시험이 이틀 남았죠. 2020년 마지막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영진닷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중간에 그리고 영상 더보기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은 문제 읽는 시간 10초 후 풀이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죠. XP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기본 원리가 무려 12가지나 되는 데다가 심지어 전부 영어죠. 보통 문제는 이 문제처럼 원리의 뜻보다는 원리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뜻을 패스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XP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선형, 순차적인 방법의 원리로 개발을 한다면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이 어렵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럼바우는 굉장히 잦은 빈도로 출제가 되고 있죠. 럼바우는 객동기,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입니다. 객체 모델링에서 객체 다이어그램, 기능 모델링에서 자료 흐름도, 그리고 동적 모델링에서는 상태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케이스는 SDLC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 및 방법론입니다. 환경 구축, 자동화, 분석, 테스트, 형상 관리 등을 전부 지원하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어를 번역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건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캡슐화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만 내부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의 방법만 사용을 하게 되니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되고 캡슐화를 위해서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클래스에 묶게 되니까 재사용성은 높아지면서 오류의 영향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죠. 상위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은 상속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객체 지향 설계 원칙입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서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작게 분리하면 되겠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1번이 정답입니다. 파이프 필터 패턴은 정수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물이 1차, 2차, 3차 필터 등을 통해서 여러 처리를 거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처럼 입력 데이터가 필터 처리를 거쳐서 생성된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필터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이겠죠. 순차 코드는 순서대로 숫자가 붙고 십진 코드는 왼쪽의 그룹,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항목을 표현합니다. 블록 코드는 특성에 따라서 코드를 구분해서 순차 코드를 지정하죠. 중량, 면적, 용량 등의 의미 있는 수치를 이용하는 코드는 표의 숫자 코드. 정답은 3번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리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구조 파악이 용이하여 개발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기를 잘 보면 2번과 4번의 설명이 서로 부딪힌다는 걸 알 수 있죠. 디자인 패턴은 객체 지향 설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료 흐름도는 구조적 분석 기법에 이용되는 것으로
타원, 화살표, 사각형 등으로 표현하는데 타원을 많이 사용해서 버블 차트라고도 합니다. 자, 흐름이라고 하니까 시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지만 기능에 따라 데이터가 어떤 방향이나 순서로 흐르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겠죠. 럼바오가 또 나왔죠. 럼바오 하면 객동기 꼭 기억해두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UML의 기본 구성 요소는 개체를 표현하는 사물, 사물과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관계, 마지막으로 사물과의 관계를 도형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상위 설계의 기준은 아키텍처, 하위 설계의 기준은 컴포넌트입니다.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조를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구조 설계 역시 상위 설계에 포함되겠죠. 하위 설계는 모듈 설계,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설계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이건 단순 암기 문제죠. 등호는 정의, 더하기는 연결, 중괄호는 반복, 대괄호가 바로 선택입니다. UI 개발 시스템의 필수 기능은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는 기능들입니다. 보기를 한번 보면 사용자 입력 검증, 제대로 입력했는지 체크를 해주죠. 에러가 났을 때 처리 기능과 메시지 기능이 있다면 사용자가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말이나 안내 메시지가 있다면 UI를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소스 코드 분석은 사용자가 아닌 개발자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요구사항 명세기법은 크게 정형과 비정형이 있습니다. 정형은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수학적인, 구조적인 표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만 다소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비정형은 객체와 기능 등을 자연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모호하거나 불충분할 가능성이 있죠. 명세기법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만 알고 있어도 2번이 답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Z는 정형입니다. 요구 분석 단계는 SDLC의 가장 처음 단계에 해당하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입니다. 여행으로 따지면 여행 계획을 짜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는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수정하거나 돌아볼 때에도 도움이 되죠. 명세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짜는 게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는 단계보다 돈이 더 들진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대표적인 모델이 스크럼과 XP죠. 그 외에도 동적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 중심 개발, 경량 개발, 칸반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중간 지점에서 통신을 담당한다. 미들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
GOF 디자인 패턴은 구조 패턴 7가지, 생성 패턴 5가지, 행위 패턴 11가지가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바람직한 소프트웨어라는 추상적인 문구가 있지만 보기를 보면 모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듈의 품질은 결합도와 응집도가 결정합니다. 결합은 약하게, 응집은 강하게. 정답은 3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단어 그대로 제품을 포장한다는 뜻이죠.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결국 호환성, 보안성, 편의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플랫폼이 호환될 수 있게, 내부 소스를 뜯어볼 수 없게,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EAI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요. 1대1로 연결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허브를 이용한 중앙 집중형 방식, 미들웨어를 이용하는 메시지 버스 방식, 마지막으로 허브와 메시지 버스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어가 반드시 포함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소스코드를 정적 분석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소스코드의 구조적 논리적인 부분을 분석하겠다는 겁니다. PMD, 체크스타일, CPP 체크는 모두 소스코드의 문제점을 찾아서 알려주는 정적 분석 도구죠. 정답은 3번입니다. 포스트픽스는 후위 표기법입니다. 앞에 두 값을 뒤에 있는 연산자가 연산을 하죠. 연산식을 왼쪽부터 보면 3과 4를 곱해서 12가 나오고 5와 6을 곱해서 30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와 30을 더하면 답이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4번의) 용어에서 S는 보안을 의미하지만 SMTP에서 S는 심플입니다. 보안과 심플은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길지만 중요한 건 개발자의 장소입니다. 개발자가 재택근무가 아닌 이상 개발자의 장소는 결국 회사죠. 회사 내에서 사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알파 테스트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삽입 정렬은 배열의 두 번째 값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자신이 삽입될 위치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일단 지금 두 번째 값은 3이죠. 3의 왼쪽 값인 8과 비교하면 3이 더 작으니까 8을 두 번째 위치로 옮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으니까 빈자리로 들어가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보너스에 가깝죠. 설치 매뉴얼을 작성하는 주체는 개발자지만 사용하는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때문에 사용자가 받아들이기 쉽도록 사용자 기준으로 작성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인터페이스 검증 도구는 대표적으로 엑스타핏, 엑스유닛, 스타프, 엔타프, 피트니스 등이 있습니다. ESB는 모듈 연계 방법 중 하나입니다. ESB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엑스타핏으로 검증하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는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버전을 관리합니다. 각종 문서와 소스 코드, 데이터 구조 등이 포함되는데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스키마라는 건 제약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제약사항을 기록하는 건 내부 스키마죠. 물리적 저장 장치의 입장이라는 문구도 기억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인오더는 중위순회를 뜻합니다. 왼쪽, 부모, 오른쪽의 순으로 진행을 하죠. 우선 왼쪽 끝으로 가야 되니까 2번, 4번은 땡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진행은 오른쪽 끝이죠. D로 시작해서 F로 끝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공식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무방향 최대는 n 곱하기 n-1 나누기 2, 그냥 최대는 n 곱하기 n-1입니다. 무방향은 오고 가는 화살표를 하나로 그릴 수 있으니까 2로 나누는 게 맞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기획해둔 문서고, 시나리오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그룹화한 문서입니다. 문제에서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 결과가 미리 설정해둔 기대 결과와 같은지 비교하는 활동은 3번 오라클입니다. 빌드 자동화 도구는 크게 젠킨스와 그레이들이 있습니다. 앞글자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편한데, 젠킨스는 자바, 그레이들은 그루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저작권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죠? 콘텐츠 분배자는 말 그대로 콘텐츠를 분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포할 수 있게 포장하는 건 패키저가 하는 일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블랙박스는 화이트박스의 반대죠.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코드 구조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해서 코드 설계의 복잡성을 테스트하는 기초 경로 검사는 블랙박스에 해당하지 않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XOR입니다. XOR이 들어가는 해싱 함수 방식은 폴딩법 뿐이죠. 이름이 폴딩인 이유는 종이를 접어 나가듯이 동일한 크기로 값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지막 부분은 크기가 같지 않아도 되고요. 아무튼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것도 잘 보면 보너스 문제죠. 다형성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추상화는 여러 대상을
하나의 공통 요소로 묶는 거고, 의존성은 어떤 기능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설명을 잘 보면 누가 봐도 단순성과 의미가 일치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저작권 관리 기술은 말 그대로 라이선스 관리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콘텐츠를 암호화해서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고 적절한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관리합니다. 또한 여러 콘텐츠들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적절한 관리가 가능하겠죠. 콘텐츠 오류는 개발 단계에서의 문제지 라이선스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을 원자라고 부르죠. 트랜잭션의 연산을 쪼갤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보고 전부 실행하던지 아니면 안 하는 트랜잭션의 특징을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생성, 읽기, 갱신, 삭제의 앞글자를 모아보면 답이 보이죠? 3번이 정답입니다. 데이터 성능 개선을 위한 모델링은 크게 정규화와 반정규화가 있습니다. 정규화는 중복을 제거하면서 입력, 수정, 삭제 성능을 향상시키고, 반정규화는 중복과 통합으로 조회 성능을 향상시킬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중복, 통합이니까 2번이 답이겠죠. SQL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 구조가 누락되어서 추가를 한다면 DML이 아닌 DDL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조 변경은 알터, 정답은 2번입니다. 정규화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을 했었죠. 이상 현상을 제거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정규화, 그리고 비정규화는 중복,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암기 문제입니다. 사각형이 객체, 마름모가 관계, 그리고 타원이 속성이죠. 정답은 또 2번입니다. SQL 문제가 또 나왔네요. 4가지 기본 형태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Select from, Delete from, Update set, Insert into value. 정답은 2번입니다. 키 종류가 좀 많죠.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시키는 후보키 중에 선택된 키가 기본 키고요. 이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가 외래키입니다. 유일성만 만족하는 건 슈퍼키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왠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기억만 알면 되는 문제죠. 박씨가 받은 권한은 데이터를 갱신하는 거죠. 갱신은 업데이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관계대수는 릴레이션 조작을 위한 연산입니다. 일반 집합과 순수 관계 연산이 있죠. 정확한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연산은 반드시 순서가 존재합니다. 3번 보기가 그 설명이죠. 그런데 3번 보기와 4번 보기가 서로 대치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와, 50문제 만에 엄청난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알고 싶은 건 성적 테이블의 과목 이름입니다. 조건으로 서브 쿼리가 붙었죠. 일단 서브 쿼리부터 해결을 해보죠. 조건에 맞는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가져옵니다. 성적의 학번과 동일하면서 학과가 전산과 전기 중 하나면서 주소가 경기인 친구들이죠. 서브 쿼리의 결과는 2000과 4000이네요. 그렇다면 메인 쿼리는 학번이 2000이나 4000인 학생의 과목 이름을 출력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로킹은 데이터 액세스를 상호 배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게 하는 기법이죠. 연산의 양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로킹 단위가 크면 로크 개수가 줄어서 오버헤드가 적지만 공유도는 줄어들고, 단위가 작으면 로크 개수가 늘어서 오버헤드가 늘어나지만 공유도 역시 증가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문제가 살짝 이상하죠. 정확하게는 권한을 회수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란트고 회수하는 명령어는 리버크입니다. 정답은 3번. 비율하는 것은 논리적인 가상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학년 전체 성적표에서 3반 남학생 데이터만 따로 가상의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를 제외한 수정 작업은 불가능하고 당연히 구조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 모델은 개체와 속성, 관계로 구성되어 있죠. 문제는 이 요소들로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데이터 개체들의 구조와 연산, 제약 조건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규형 문제도 출제 빈도가 꽤나 높습니다. BCNF형으로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될 수 있도록 후보키가 아닌 함수 종속을 제거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도메인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말하죠. 다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4. 정답은 1번입니다. 데이터 설계에서 물리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는 내부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저장 레코드와 접근 경로에 대한 설계 등이 해당되겠죠.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는 논리적 설계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차수는 열의 개수죠. 4개의 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OLAP 연산은 5가지 정도가 있죠. 롤업, 드릴다운, 피버팅, 슬라이싱, 그리고 다이싱.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유닉스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어는 env, set, 그리고 print env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정수 데이터 타입이 몇 가지가 있죠? 바이트는 1바이트, 시옷은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바의 출력 함수는 총 3가지죠. 그냥 출력하는 프린트, 마지막에 줄바꿈을 해주는 프린트 ln, 서식 문자를 지정해서 출력해주는 프린트 f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커널의 기능은 메모리, 프로세스, 프로세서, 파일 시스템 등 컴퓨터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지금 문제처럼 단어가 확실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덜 중요한 기능을 선택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OSI 7계층도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외울 게 참 많은데 말이죠. 자, 물대내 전세표 응애 순서죠. 오류와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은 전송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인데, 데이터 링크는 물리 계층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전송 계층은 전송될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입니다. 데이터 전송은 단말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문장이 간단하니까 바로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5초마다 와우 계정이 접속하는지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반복문은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기에 컴파일 에러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문법에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면 while문 조건식은 논리값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슬라이싱은 보통 시작과 끝인데 하나가 더 있다면 그건 단계 값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6번째까지 2단계씩 건너뛰면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공통 모듈의 재사용 범위는 크고 다양하지만 테스트용 코드를 모듈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쇼티스트 잡 퍼스트에서 답이 나와 있죠. 별도의 도착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실행 시간이 가장 빠른 작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겠죠. 자,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결함은 주기억 장치에 해당 페이지가 없을 때 발생하죠. 처음 1, 2, 3페이지는 정상적으로 할당됩니다. 그 다음 1, 2페이지는 기억 장치에 존재를 하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4페이지는 비어있는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이제 공간이 다 찼네요. 다음 5페이지는 할당된 1, 2, 3, 4페이지 중에 가장 먼저 할당된 1페이지를 밀어내고 할당이 되고, 마지막 1페이지는 5, 2, 3, 4페이지 중에 가장 먼저 할당된 2페이지를 밀어내고 할당됩니다. 자, 이제 페이지가 없어서 새로 할당된 횟수를 세어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수신자의 응답을 기다린다 라는 표현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결합도는 두 모듈 간의 영향 및 의존도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결합도는 자료구조 형태가 아닌 데이터를 인수로 넘겨주는 겁니다. 자료구조를 넘겨주는 건 스탬프 결합도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응집도는 모듈 내 내부 기능들의 관련 및 밀접도를 나타냅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어서 모듈화의 장점이 없고 유지보수가 어려운 낮은 품질의 모듈이 가지는 응집도, 4번이 정답입니다. 자바의 접근 제어자는 퍼블릭, 디폴트, 프로텍티드, 프라이베이트로 총 4가지가 있죠. 정답은 1번입니다. UDP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보통 TCP의 특성과 비교해서 보기를 만들죠. TCP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성입니다.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 등의 기술로 조금 느리지만 신뢰성을 가지게 됐죠. 반대로 UDP는 신뢰성을 포기하는 대신에 빠른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한 1대1 전송보다는 지속 가능한 1대다 통신에 활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논리 주소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세그먼트의 번호, 두 번째 요소는 시작 주소에 더할 값입니다. 222에 176을 더하면 답이 나오죠. 1번입니다.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은 ARP입니다. 2번이죠. 영어 단어 문제네요. 구조체에 사용되는 키워드는 struct죠. 정답은 3번입니다. PHP 연산자가 좀 독특한 게 많죠. 그리고 PHP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연산자 종류뿐입니다.
PHP에서 주석은 샵이 아니라 역슬래시 2개죠. 샵은 파이썬에서 사용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5과목은 유독 암기의 향연입니다. 마치 전용망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상으로 사설망을 구축하는 것은 VPN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CMM이랑 CMMI가 좀 헷갈리죠. CMMI의 5단계는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고요. CMM의 5단계는 초기, 반복, 정의, 관리, 최적화입니다. 다행히도 문제 보기를 CMM과 CMMI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로 배치를 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델 중에 순차적 모델이 딱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SOA 계층은 총 5가지가 있죠. 표현, 프로세스, 서비스, 비즈니스, 지속. 답은 3번입니다.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바로 NAS와 DAS를 비교하는 겁니다. 첫 글자 차이죠. N은 네트워크, D는 다이렉트입니다. 설명 내용에 답이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프레임워크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구성 요소와 아키텍처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제품 형태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손쉽다는 것은 비용이나 운용성, 유지보수 등의 모든 면에 해당하죠. 단,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기술 종속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의존성과 종속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런 문제는 외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소프트테크는 SADT, TRW는 SREM, 미시간 대학은 PSL, PSA, 그리고 히포는 자동화 도구가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XP의 최대 핵심은 고객과의 소통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쉬운 문제죠. 정답은 4번입니다. 접근 통제 정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나 권한 부분이 빈칸이면 좀 더 어려운 문제였겠지만 DAC, RBAC, MAC 중에 빠진 정책을 고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죠. 뭐든지 계획이 처음, 평가가 마지막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코코모, 푼남, 기능 점수죠. 정답은 4번입니다. 공개키는 여는 키와 잠금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RSA가 대표적이고 하나는 공개했기 때문에 비공개한 하나의 키만 관리하면 되니까 편하죠. 정답은 1번입니다. 디비전 멀티플렉싱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앞에 단어 뜻만 알 수 있다면 쉽게 맞출 수 있죠. 파장이 영어로 웨이브랭스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사용자 측에서 실행되게끔 하는 취약점은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 줄여서 XSS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컴포넌트 기반 개발은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를 개발하거나 구입해서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60년대까지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비중이 높아졌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SDDC는 데이터 센터 내 모든 자원을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하여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종속은 좋지 않다고 했죠. 또 4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왠지 찍어서도 맞출 것 같긴 한데요. 1번은 버스의 한 종류고 2번은 리눅스, 3번은 좀 전에 다뤘죠? 4번이 정답입니다. NS 차트는 논리의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을 이용한 차트입니다. 도형을 직접적으로 이어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필요 없죠. 다만 화살표가 없으니 임의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라는 거죠. 일단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2번은 언어고 3번은 범죄 유형, 4번은 기록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이군요. 저는 지금도 국제표준 관련 문제는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IEEE는 통신 쪽이니까 1번과 4번 중 하나죠. 1번은 환경, 경영, 품질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게시판을 통해 궁금해하시는 부분 최대한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